내 이름은 이타야 와타루. 22살 대학생이다. 오늘은 내 어머니가 일으킨 말도 안 되는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내 본가는 규슈에 있고 아버지 토요이코가 어려서부터 회사 경영을 하고 있어 꽤나 유복한 집안이었다. 도쿄의 대학에 진학하게 된 나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상경, 물론 자취 생활을 했다. 생활비는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걸로 하고 꽤 많은 금액을 받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계기는 어머니 히로코부터 받은 연락이었다. 대학 생활은 어떠니? 아니, 거의 끝나가는 마당인데 뭘 이제 와서. 뭐 덕분에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내정은 이미 받았다고 했나? 응, 어찌저찌 도쿄 회사에 붙었어.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이대로 도쿄에서 계속 지내려고. 그렇구나. 물론 졸업하면 돈은 더 이상 안 보내주셔도 돼요. 사실은 그에 관해서 할 말이 있단다. 뭔데요? 너희 아빠 요즘에 일이 잘 안 풀리는 모양인가 봐. 그래요? 저번에 전화했을 때 거액의 거래가 있었다고 엄청 기뻐하셨는데? 그건 아마도 자식 앞이라 일부러 그런 척 한 걸 거야. 실제로는 꽤 위태위태한 모양이야. 전혀 몰랐어. 최근에는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너무 무리한 나머지 몸 상태도 안 좋아졌어. 그건 꽤 큰일이잖아. 이번 연휴 때 한번 들를까? 그러지 않아도 돼. 딱히 병에 걸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걱정되는데. 그것보다 생활비 말인데. 물론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줄어든다기보단 없어진다고 해야 할까나? 진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광열비랑 집세도 네가 스스로 냈으면 한다. 거짓말이지? 나 아직 학생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까지 직접 마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니.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응?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이에 관해서는 얘기 안 꺼냈으면 한다. 요즘 꽤나 고지식해져서 말이다. 이렇게 비교적 유복한 대학생에서 괴로운 대학생이 된 나였다. 다행히 대부분의 학점은 이수했고 취할도 끝내서 시간적 여유는 있었다. 뭐 사회인이 되기 전에 예행 연습이라고 치는 걸로. 원래 하고 있던 알바를 늘리고 자투리 시간에 단기 알바를 하는 걸로 어떻게든 생활비는 마련했다. 덕분에 대학 마지막 시기가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채워져 친구들과 계획했던 여행이나 놀러가는 것들도 만족스럽게 가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지. 물론 아버지에 관해서는 걱정이 되었지만 내가 신경 써주고 있다는 걸 알면 괜히 더 힘들어할 거라고 엄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하지 않고 간 건데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다. 오랜만이구나. 가끔씩은 연락 좀 하거라. 미안, 요즘 바빠서. 이미 내정은 받았지? 뭐가 그렇게 바쁘냐? 뭐 알바라든지.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냐? 생활비가 부족했던 거야? 에? 뭐 기특하긴 하다만 마지막 대학 생활이니까 좀 더 즐기렴. 못하면 취직 선물로 생활비 늘려줄 테니 말이다. 아니 무리하지 말고. 걱정 안 해도 돼. 최근에 일이 매우 잘 되고 있으니까 말이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이 기회라고. 잠깐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회사 경영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응?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이 저러저러고. 아니,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내 생활비 더 이상 안 보내주기로 했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생활비를 안 보낸 적은 없는데? 그렇긴 해도 매달 송금은 너희 엄마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나 이거 전부 엄마한테서 들은 얘긴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인터넷으로 계좌 확인해 봤는데 생활비만큼의 돈이 매달 계좌에서 빠져나가져 있네. 하지만 나는 최근 몇 달간 1엔도 받은 적 없어. 나와 아버지는 어찌된 영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지금 외출 중이라 나중에 내가 물어보는 걸로 얘기했지만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빠 회사 엄청 잘 돼가고 있다고 그러고 생활비도 안 보낸 적 없다고 그러고 엄마 얘기랑 완전 다르잖아. 미안하구나. 아니, 사과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왜 이렇게 바로 들킬 거짓말을 한 거야? 그보다 매달 20만 엔이 넘는 돈을 어디에 쓰고 있었던 거야? 그건 뭐 여기저기. 어쨌든 미안하구나. 발뺌할 수 없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엄마. 하지만 결국 어디에 돈을 쓴 건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분은 이혼하게 되었다. 뭐 아들을 위한 돈을 가로채
통째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으니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부모님이 이혼 문제로 한창 바쁠 때 나는 대학을 졸업, 결과적으로는 3명이 따로따로 살게 된 느낌이 든다. 나는 취직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혼 후에 아버지와는 몇 번 얘기를 나눴지만 어머니와는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이러한 내용의 라인이 왔다. 오랜만이네. 직장 생활은 어떠니?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지. 엄마는요? 나도 조금씩 힘내고 있는 중. 그나저나 다시 한번 너에게 사과하마.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됐어. 생각해보면 딱히 내가 번 돈도 아니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경제적으로 곤란한 친구를 도우기 위해서였다며? 방법이 어찌되었든 그런 이유라면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그나저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뭔데? 너희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서 살고 있는데 나이도 있어서 그런지 꽤 힘들어. 나이라니? 아직 44살이잖아. 그래도 젊은 건 아니잖아.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 구하기가 좀처럼 어렵구나. 그렇군.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으니 돈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해도 나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월급이 낮아서. 나도 알고는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면 전부 제대로 갚을 테니 제발 부탁한다. 알았어.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고맙구나 정말. 어쩔 수 없지. 노숙자가 되는 것도 싫고 말이야. 그리고 이 일은 너희 아버지한테 비밀로 해주지 않겠니? 말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또 돈을 달라고 조르다니 라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사정이 사정인 만큼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한번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절대 나쁜 어머니가 아니었고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준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었나 보다. 그 후로 어머니는 걸핏하면 순진한 척 돈을 요구했다. 게다가 왜인지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났다. 덕분에 내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컵라면만 먹고 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점점 한계에 도달한 나는 일단 아버지에게 상담하기로 했다. 아버지, 상담할 게 있는데요. 웬일이냐? 업무 관련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에 관해서. 엄마? 연락하고 있었냐? 내가 직장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래서 네 엄마가 뭐라 그러던? 생활이 너무 어렵다길래 돈을 빌려줬어. 뭐? 그 이후에도 몇 번이고 계속 부탁받아서 금액도 점점 늘어나서 오히려 내 생활이 어려워졌어. 네가 그런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다고. 제대로 거절하거라. 하지만 진짜 힘든 상황이긴 한가 봐. 간신히 취직해도 바로 잘리거나 하는 모양이라 소개받은 알바 자리도 잘렸다고 그러고. 내 어머니잖아.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걸? 그렇다고 네 스스로 네 목을 죄이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니? 그건 그래. 그니까 지금 이렇게 아빠한테 상담하는 거지. 엄마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되돌린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미안하지만 그건 불가능하구나. 물론 생활비건도 있으니까 내키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잖아. 용서해줄 수 없는 거야? 정말 미안하구나. 설마 이렇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전부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이야? 사실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숨긴 거? 그 생활비가 쓰인 용도 말이다. 너한테 말한 이유는 거짓말이었어.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용히 모르는 채 하고 있으려 했건만.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는 나의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전부 사라질 정도로.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 성질 고약하고 비상식적인 어머니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이다. 몇 주 후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아 어머니의 소행에 관한 증거를 잡았다. 그러자 타이밍 좋게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었다. 미안하구나. 이번 달도 좀 빡빡할 것 같네. 곧 있으면 보너스 들어온다고 그랬었지? 15만 엔 정도 빌려줄 수 있니? 안 돼. 그럼 10만 엔이어도 좋으니 제발 도와주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한테 1엔도 줄 생각 없으니까. 갑자기 왜 그러니? 왜 화내는 거야? 엄마 정말로 요즘 너무 어려워. 노숙자가 되어도 상관없단 얘기야? 생활이 어려워?
그렇겠지. 백수 남자한테 갖다 바치니까 당연히 어렵겠지. 아빠한테 전부 들은 거니? 그래. 생활비도 그 사람한테 전부 갖다 바치고 있었던 거라고 말이야. 불륜한 것도 모자라 급기야 아버지가 열심히 번 돈까지 갖다 주다니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로 살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그 사람과는 끝났다고. 지금은 정말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 상황이 되어서도 또 거짓말이라니. 거짓말 아니라니까.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전부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당신 아직도 그 남자한테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알고 있어. 오히려 동거하고 있잖아. 탐정이 사진도 찍은 것 같던데 보여줄까? 알았어. 미안해. 인정할게. 네 말대로 아직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게 맞단다. 하지만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지지해주고 싶어. 당신은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고. 이전에는 아버지의 돈이었고 이번엔 내 돈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도와줘. 미안하지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알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나는 어머니와 연을 끊었다. 좀 더 빨리 끊었어야 하는 건데 말이다. 연락처도 삭제됐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정신인지 사람이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돈을 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물론 돌아가라고 했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였고 결국 경찰을 불러 데려가게 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친척의 얘기에 의하면 돈이 없어진 어머니는 싱겁게 그 남자에게 버려진 모양이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엄마는 술에 찌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